고소전 합의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고소전 합의는 가해자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합의 조건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돼요. 주로 제시하는 조건은 이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사과 편지를 작성할 것, 그리고 향후 뭐 연락이라든지 접근이라든지 하지 않을 것, 피해 사실에 대해서 알리지 않을 것. 제일 중요한 거는 합의금 지급이겠죠. 물론 고소 이후라고 할지라도 합의는 가능한데 가해자가 처벌은 받겠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것은 양형 참작 사유 중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고소 이후에도 합의는 가능해요. 고소전 합의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합의가 성사가 된다는 전제 하에 시간, 비용, 노력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정말 빠르게 진행되면 하루만 해도 될 수 있는 게 합의거든요. 형사 고소를 진행을 하게 되면 고소 절차 진행을 위해서 수사기관에 출석도 해야 되고 진술하는 등 시간과 노력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양형만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하는 고소 이후의 합의보다는 합의금이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합의의 단점이 무엇일까요? 합의가 성사된다는 전제 하에는 가해자에게 이제 전과 등을 만들지 않고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도 없게 된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불이익 정도만 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합의를 또 개인적으로 진행했는데 합의가 결렬됐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면 이때 문제가 좀 커지거든요. 나중에 이제 고소를 했을 때 피해자에게 꽃뱀 프레임이 씌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소전 합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결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합의금의 액수의 기준이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합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합의라는 단어에서 내포하고 있다시피 의사의 합치거든요. 가해자가 10억을 준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안 받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게 합의인 거고요. 피해자가 100만 원만 받고 끝내겠다라고 하는데 가해자가 못 주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게 합의이기 때문에 합의금의 기준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강제추행도 억대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요. 굉장히 중한 강간 등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만 가해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소했을 때 영향이 좀 큰 사람, 유명인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합의금을 좀 많이 지급을 하려고는 하죠. 합의금을 많이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고소 의지. 간혹 피해자분들 중에서 진술 절차도 너무나 힘들고 기간도 너무 오래 걸려서 고소는 절대 안 하겠다, 합의금만 최대한 많이 받게 해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가해자 입장에서 고소 의지가 없다라는 거를 알면 합의금을 많이 주려고도 안 할 거고, 어차피 합의금을 주지 않아도 고소를 안 하겠다라는 판단이 든다라고 하면은 합의금을 주려고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소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전 합의를 진행하신다라고 하면은 변호사 협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소전 합의를 진행을 많이 하셨던 변호사를 찾아가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고소란 무엇인가요? 고소란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범행을 알리면서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수사 개시를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가해자를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전과는 생기는 거고, 신상 등록, 신상 공개 등의 처분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었다 혹은 장애인이었다 라고 했을 때는 아동, 청소년 혹은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단점이 무엇인가요? 합의의 장점에 반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노력, 비용이 많이 들게 되죠. 수사기관에 가서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되는 절차도 있고요. 만약에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라고 했을 때는 법원에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고소에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최종적으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하게 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짧게는 6개월 정도, 길게는 몇 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소의 타이밍을 놓쳐서 혹은 공소시효까지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으니까 그제서야 찾아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고 고소를 진행을 하셨으면 하고요. 그 시간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하루라도 빨리 고소를 하시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의의 장단점, 고소의 장단점을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민이 된다고 하시는 피해자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께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초점을 피해자 자신에게 맞출지 아니면 초점을 가해자 혹은 사건에 맞출지로 결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고소든 고소 전 합의든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에는 동일하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